안녕하세요. 67살 오미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어머니 목에 걸린 금빛 목걸이 하나가 우리 집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에 대한 시작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밥을 올리고 남편 김진수 출근 도시락을 싸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제는 손목이 시큰해도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됐죠. 집이 조용한 게 좋았고 그 조용함이 가족을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 박연숙 여사님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검은 스웨터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장바구니만 들고 다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머리를 곱게 염색하고 외출복을 새로 맞춰 입고 오셨어요. 무심코 지나가던 제 눈이 멈춘 건 목에 번쩍이던 금빛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그 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일부러 목걸이를 만지며 웃으시더라고요. 미정아, 어때?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어울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어요. 저 목걸이는 시어머니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거든요. 박연숙 여사님은 평생 아껴서 모으는 게 최고라며 저보다 더 검소한 분이셨죠. 남편 김진수는 그 빛나는 목걸이를 보며 오히려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멋진데?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 시어머니는 그 말이 반가운지 어깨를 으쓱하셨어요. 진수가 알아주는구나. 내가 요즘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도 배우고 그렇다. 저는 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자주 나가시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동네 언니들이랑 놀러 가는 정도라 생각했는데 하루는 시아버지 최영호 어르신이 술 기운에 툭 내뱉으셨어요. 그 모임 괜히 돈 얘기만 하더라. 당신 좀 그만 다녀. 그때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소리쳤죠.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답답해? 나도 내 인생 좀 살자고.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씀이 적고 순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돈 얘기라며 걱정할 정도면 그냥 가벼운 모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버지가 좀 예민하셔. 엄마가 뭐라도 하면서 기운 차리면 좋은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찌릿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과 주름이 늘고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더라고요. 괜히 서러워져서 물을 더 세게 틀었어요. 시어머니도 사람이니까 꾸밀 수 있지 하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이상하게 자꾸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집안에 오래 눌러앉은 먼지처럼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 잠깐 시간 되니? 저는 이불을 정리하다 말고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목걸이를 살짝 걷어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있는데 말이다. 가족이니까 너도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봉투를 받지 못하고 손끝만 만지작거렸어요. 시어머니 눈빛은 기대와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어서 저는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 금빛 목걸이가 우리 삶을 묶어놓은 매듭이 될 줄은요. 시어머니가 내민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어요. 종이에서 나는 잉크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괜히 손을 털어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죠. 어머니, 어떤 일이신데요? 박연숙 여사님은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문을 살짝 닫으셨어요. 마치 남편 김진수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일처럼요. 그 모습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요즘 사람들 만나서 공부도 하고 돈 굴리는 것도 좀 배웠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노후 준비가 없잖니. 진수한테 짐 되고 싶진 않아서. 시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사려 깊은 사람인지 증명하듯 천천히 말을 이으셨어요. 목걸이가 가슴 앞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마음은 알죠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먼저 올라왔어요.
노후 준비 없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평생 알뜰하게 모으고 시장 갈 때도 1,000원짜리 하나를 아끼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 이야기를 공부라는 말로 포장하는 게 이상했어요. 박연숙 여사님이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글씨가 작고 줄이 빽빽했어요. 제 눈엔 거의 다 같은 말로 보였지만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칸이 딱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예 오미정. 손끝이 뻣뻣해졌어요. 어머니, 제 이름이 왜 들어가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지 시어머니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말이다. 나이 든 사람이 뭘 하려면 요즘엔 신용이 좀 필요하대. 내 이름으론 한도가 작아서. 너 이름만 잠깐 빌리면 돼. 잠깐이요? 그래, 잠깐. 한두 달만 지나면 큰 돈이 들어오고 그걸로 바로 갚는 거지. 시어머니는 말끝을 올리며 저를 달랬어요. 마치 저는 겁 많은 애고 시어머니는 인생 선배로서 길을 알려주는 사람처럼요. 그 태도에 제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로 살아오며 시어머니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늘 내 어머니가 먼저였죠. 그런데 이번엔 입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대출 같은 건가요? 박연숙 여사님이 급하게 웃었습니다. 대출이라니 말이 험하다. 그냥 우리끼리 사업한다고 생각해. 위험한 건 절대 아니야. 그 말에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해졌어요. 위험하지 않다면 왜 제 이름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나를 따로 불러 속삭이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최영호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벌겋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연수가 또 그거냐? 아니, 당신 왜 남의 방에 들어와? 그만해. 며느리 이름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조용히 밥만 드시던 분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얼어붙어서 서류만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확 잡아채며 소리쳤죠. 이 집에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나도 내 인생 좀 살겠다는 거야. 당신 인생은 당신 인생이고 며느리 인생은 며느리 인생이지. 모욕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말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입장을 대신 말해주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곧바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미정아, 너는 내 말 믿지? 너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 단어를 거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위에 적힌 제 이름이 자꾸만 커다랗게 떠올랐어요.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종이를 천천히 밀어 시어머니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 겨우 나온 순간 방 안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고 시아버지는 제 눈을 잠깐 마주치더니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봉투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우리 집을 둘로 갈라놓을 무게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솥 뚜껑을 열고 김이 빠지길 기다렸어요. 밥 냄새가 퍼질 때면 마음도 따라 풀어져야 하는데 어제 시어머니가 내민 봉투가 계속 머릿속에 박혀 있었죠. 국을 끓이다가도 서류에 오미정 세 글자가 눈앞에 떠올라 괜히 간을 2번씩 봤습니다. 남편 김진수는 아무렇지 않게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여보, 어제 어머니가 준 서류 말인데요. 제가 말을 꺼내자 남편은 식탁 의자에 털썩 앉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또 그 얘기야? 엄마가 알아서 하신다잖아. 잠깐 이름만 빌리는 건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남편 목소리는 가볍고 빨랐어요. 저는 그 빠른 말이 제 마음을 밀어내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직 사인도 안 했어요. 그냥 상의해 보자고만 했는데요. 아니, 어제 내가 하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 엄마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남편은 제 말을 자르듯 말하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뭘 모르는 사람인 양요.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닫았습니다.
저 사람과 부딪히면 더 큰일이 될까 겁났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위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오미정 고객님 맞으시죠? 은행입니다. 은행이라는 말에 손에서 물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네, 맞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신청하신 대출건이 승인 절차에 들어가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필요 서류가 추가로 있어서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잠깐만요. 제가 대출을 신청했다고요? 어제 접수된 건입니다. 금액은 3천만 원, 상환 방식은. 은행 직원은 차분히 내용을 읽었지만 제 귀엔 3천만 원만 둔탁하게 박혔어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상대가 잠시 멈칫했어요. 고객님 본인 인증과 서명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혹시 가족분이 대리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어제 서류를 뒤돌려 놓던 제 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거죠? 죄송한데 담당자랑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더니 이내 뜨겁게 타올랐어요. 불안이 아니었어요. 모욕감이었죠. 내 이름이, 내 삶이 그렇게 쉽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갔다는데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아이고, 미정아. 그게 내가 너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진행했지. 어차피 너도 할 거라 했잖니.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의해 보자고만 했는데요. 미정아, 가족끼리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 잠깐만 빌리는 거라니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타이르듯 말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익숙해서 더 아팠습니다. 늘 우리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저를 눌러오던 그 흰말이에요. 전화기를 쥔 손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제 사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대답을 피하듯 목소리를 흐렸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수가 다 알아서 한 거야. 너도 결국 우리 편이잖아. 진수요? 남편 이름이 나오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 아침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숟가락을 들던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대답도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고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일은 시어머니 혼자 벌인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어 버렸다는 것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어요. 저는 물을 끓이다가도 멈추고 밥솥 앞에 서 있다가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사인하지 않은 서류가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남편 김진수가 어떻게 거기에 손을 댈 수 있는지요. 저는 머리를 식히려고 잠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쓸고 지나가는데도 제 몸 안은 뜨거웠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거실에서 낮게 들리는 기침 소리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 최영호 어르신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신문이 아니라 작은 메모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가까이 가자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미정아, 잠깐 앉아라. 그 말투가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접어 맞은편에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종이는 오래 눌려 있었는지 군데군데 구겨져 있었어요. 이거 내가 봐야 할 것 같다.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숫자와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조합, 월, 납입,
추천인 김진수. 제 눈이 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시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연숙이가 다니는 모임 말이다. 겉으로는 공부 모임이라는데 실은 돈 모으고 사람 끌어들이는 곳이더라. 내가 몇 번 말렸는데도 안 들었다. 시아버지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근데 왜 진수 이름이 있어요? 제 물음에 시아버지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어요. 진수가 거기 사람을 소개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됐다. 제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 손에 쥔 종이가 자꾸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저는 겨우 종이를 붙잡고 시아버지만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어제 서류 안 했다 했지? 네, 아버님. 상의해 보자고만 했어요. 그게 맞다. 내가 안 한 게 정상이야. 시아버지는 그 말을 꾹 눌러 말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에게 내가 맞다는 말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아버님, 그럼 제 사이는? 제가 끝까지 말하지 못하자 시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마 진수가 내 도장이나 서명을 흉내냈을 거다. 연숙이가 시켰는지 진수가 먼저 나섰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남편이 제 도장을 만졌을 장면이 떠올랐어요. 서랍을 열고 제 물건을 뒤지고 아무렇지 않게 내 삶을 대신 결정했을 모습이요.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더니 손을 뻗어 제 손등 위에 살짝 올리셨어요. 거칠고 마른 손바닥이었지만 그 온도가 참 따뜻했습니다. 미정아, 내 잘못 아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버텨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근데 이번엔 내가 내 편을 먼저 들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손등을 꼭 잡았어요. 아버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너한테 정확히 얼마가 넘어갔는지, 누가 어떤 서류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동의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 시아버지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절박함이 시아버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방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죠. 저는 얼른 종이를 접어 제 무릎 아래에 숨겼습니다. 시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들어 올리셨고요. 시어머니 목걸이는 오늘도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빛은 예쁘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숨을 삼켰습니다. 이 집 안에서 믿을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조용히 시험대에 올라선 느낌이었어요. 아버님이 주신 종이를 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여니 제 도장이 제자리에서 반쯤 비뚤어져 있더라고요. 그 작은 어긋남이 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도장 옆에 앉아 서류를 하나씩 펼쳤어요. 종이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죠. 은행 앱을 켜니 어제 날짜로 연숙 조합 납입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제 계좌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진 대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어요. 숫자가 줄줄 내려갈수록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다 못해 은행에 다시 전화했어요. 제가 신청 안 했는데요. 서명도 안 했고요. 직원이 차분히 말했죠. 전자서명과 인증이 완료돼 있습니다. 접수 시 동행인이 계셨고 기록에는 김진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속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가 순식간에 그랬구나로 바뀌었죠. 저는 근처 센터로 달려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종이 위 서명은 분명 제 글씨를 흉내낸 모양이었어요. 낯선 획인데도 제 이름이라 더 끔찍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남편분이 대신 처리하신 걸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이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미정아, 어디 갔다 왔니?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어제 은행에 같이 갔다면서요? 시어머니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웃었습니다. 내가 걱정될까봐 따라간 거지. 효자라서 그래. 그 웃음이 더 무서웠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약속이 끝난 사람처럼요. 그때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진수 씨, 내 도장 왜 건드렸어요? 남편이 멈칫하자 저는 바로 이어 물었죠. 은행 기록에 당신 이름이 남아있대요. 남편은 넥타이를 바닥에 던지며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 잠깐이면 돼. 내 허락은요? 내 인생은요? 당신도 결국 이득이야. 다 가족 위해서야. 가족이라는 말이 제 목을 또 조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늘 그 말에 져왔다는 걸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급히 거들었습니다. 미정아, 다음 달이면 돈 들어온대. 내가 직접 들었어. 너만 조금 참아. 저는 아버님 메모 속 추천인 김진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간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모임 사람 더 데려오라 하죠?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그게 왜? 진수 씨가 이미 소개했잖아요. 아버님도 다 아세요. 시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남편은 제 눈을 못 봤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저는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방 식탁에 기대 섰어요.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가 이렇게 조용한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국도 끓이지 않았고 반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늘밥 냄새로 집을 붙들어 왔던 제가 그날만큼은 부엌에 서는 것조차 숨이 막혔어요. 거실엔 정적이 가라앉아 있었고 시어머니 박연숙 여사님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 김진수는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눈은 멍했고 입술만 계속 말라가더군요. 저는 식탁 앞에 서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탁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 진수 씨, 이거요. 제 이름으로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니?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갚는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제 허락 없이 했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못했어요. 지금 멈추면 평생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여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어차피 우리 집 돈인데 뭐가 그렇게. 우리 집 돈이요? 제 이름이고 제 신용이고 제 인생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눈이 번들거리고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미정아, 내가 며느리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누굴 위해서 이 나이에 뛰어다니는데. 어머니가 뛰어다니는 이유가 정말 가족 때문이에요? 제가 조용히 되묻자 시어머니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진수도 네가 힘든 거 아니까 길을 만들어주려 한 거고.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동작 하나가 제 속을 쩍 갈라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수 씨,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반대할 것 같았으니까. 그 대답이 제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반대할 걸 알면서도 했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서글픈 웃음이요. 시어머니가 제 두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다 좋아져. 내가 직접 들었어. 다음 달이면 큰돈 들어온대. 어머니, 그 말 누구한테 들었어요? 좋은 사람들한테. 그 좋은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사람을 더 데려오라 했죠. 진수 씨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고 남편은 소리쳤어요. 엄마 욕하지 마. 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말에 남편이 제게 다가와 서류를 확 치웠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고 그 사이로 제 이름이 여기저기 찢겨 보였어요. 남편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집은 끝이야. 엄마도 이미 판을 벌였어. 이제 와서 물러서면 다 망해. 다 망해.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아니라 판에 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판의 안전한 바닥이 되어주길 기대받고 있었고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속은 오히려 또렷했어요. 그럼 망하세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켰고 남편이 멍해졌어요. 나는 내 인생을 담보로 더는 못 버텨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리고 아버님이 주신 메모를 조심히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이 문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지금 나가면 우리 진짜 끝이야. 저는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남편을 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끝내자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자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뒤에서 확 닫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손등으로 눈을 닦았어요. 울면 또 약해질까 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족보다 나를 먼저 지키는 걸 선택했습니다. 친정집에 온 첫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이불 속인데도 집에서 들리던 목소리들이 귀에 붙어 있었죠. 시어머니의 가족이지라는 말, 남편의 판을 버렸어라는 말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오니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친정엄마는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끓여주시더군요. 저는 그 따뜻한 김 앞에서 한 숟갈도 못 뜨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모르는 번호, 집 번호, 남편 번호가 뒤섞여 있었죠.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직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시아버지 최영호 어르신 번호가 떴어요. 저는 바로 받았습니다. 미정아. 숨이 너무 가빠서 말이 끊겼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이다.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외투만 걸치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복도에 앰뷸런스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더군요. 가슴이 쿵쾅거려서 발끝이 잘 안 움직였어요. 응급실 앞 의자에 남편 김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겁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똑바로 보려 했는데 눈이 자꾸 피했습니다. 괜히 흔들릴까 봐요. 아버님은요? 제가 묻자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가 쓰러지셨어. 엄마랑 그 일로 다투다가. 남편이 그 일이라 말하는 순간 제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짐작이 됐거든요. 판이 깨졌겠죠. 돈이 들어온다던 약속이 거짓이었을 겁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어요.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목이 헐거워 보일 정도로 허전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정아.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시어머니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어색한 거리만큼 우리 사이도 멀어져 있었죠. 시어머니가 낮게 흐느꼈습니다. 다 없어졌어. 그 사람들이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비어있고 말끝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정말로 망연자실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안쓰러우면서도 제 마음 한쪽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빌린 돈도 그대로죠? 제가 조용히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어요. 남편이 그제야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엄마가 울고 나도 조급했고 한 번만 터지면 우리가 편해질 줄 알았어. 저는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고 입술이 하얗더군요. 남편이 진짜로 무너진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무너짐이 제 상처를 지워주진 못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내가 사람 죽였구나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고요. 저는 그 복도에서 잠깐 하늘을 봤습니다. 벽에 붙은 작은 창으로 겨울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희미한 빛인데도 눈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버님을 떠올렸어요. 저에게 내 편을 먼저 들어라고 하시던 목소리요. 그 목소리가 안에서 다시 울리더군요.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빚은 내가 책임질게. 내 신용, 내가 다치게 안 할게. 나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 남편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대신 서서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데도 울음소리를 죽이려 애쓰더군요. 그게 더 처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동시에 저 앞에 사람들이 너무 작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수 씨. 제가 입을 열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당장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요. 나도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미정아,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그랬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분명 변명인데 이상하게 한 사람의 외로움이 들리더군요. 저는 그 외로움이 이해되면서도 그걸로 제 삶을 내줄 수는 없다는 걸 또렷이 알았습니다. 응급실 문틈으로 아버님 얼굴이 잠깐 보였어요. 산소줄을 하고 누워 계셨죠. 저는 문 앞에 조용히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저를 지킬게요. 그리고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데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복도의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놓지 않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을 지나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병실 창가에 햇빛이 얇게 들어오고 기계 소리도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들렀어요. 앉아서 물수건으로 아버님 손을 닦고 있으면 제 손끝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아버님은 눈을 뜨면 제 쪽을 보곤 하셨죠. 말은 잘 못하셔도 그 눈빛에 버텨줘서 고맙다가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을 나설 때마다 남편 김진수와 시어머니 박연숙 여사님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부르지 못하고 제가 먼저 지나갈 때까지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앞에서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한번 금간 마음은 스스로 붓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아버님이 안정된 뒤 셋이 따로 마주 앉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냄새가 나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죠. 시어머니는 목이 허전한 채로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남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정 씨, 은행이랑 얘기해봤어. 대출은 내가 승계하고 당신 이름은 해지 절차 밟을게. 연체 안 생기게 내가 월급에서 바로 갚을게. 남편이 당신 대신 제 이름을 못 부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러운 거겠죠. 저는 떡볶이를 한 번도 안 집고 남편만 바라봤어요.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서류로 남겨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이름, 내 도장, 내 계좌엔 손대지 마세요. 남편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시어머니가 그제야 조용히 손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서 금빛 목걸이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목걸이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이 이제는 무거운 돌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아, 이거 팔아서 내 빚부터 막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다친 거 내가 꼭 갚아야지. 저는 목걸이를 바로 잡지 못했어요. 제 앞에 놓인 그 물건이 너무 많은 장면을 데리고 와서요. 남편이 제 도장을 만지던 순간 시어머니가 가족으로 저를 누르던 목소리, 복도에서 울던 남편의 어깨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걸이는 어머니가 정리하세요. 그게 어머니 책임이에요. 저는 제 몫을 제 방식으로 지킬 겁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이용했지. 가족이란 말로.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아주 작게 허리를 굽히셨어요. 완전히 숙이진 못했지만 그만큼은 내려놓으려는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통증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불쌍하다고 단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집의 욕망이 누군가의 외로움에서 시작됐다는 건 이제 알겠더군요. 그렇다고 제 삶을 다시 거기 묶어둘 순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퇴원할 때까지는 제가 병원에 다닐게요. 빚 정리는 진수 씨가 책임지고요. 그 다음은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 천천히 봐요. 급히 덮지 말고요. 남편이 눈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미정 씨. 시간을 줘서. 저는 고맙다는 말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요구가 말이 아니라 규칙이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분식집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목도리를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숨은 조금 편했어요. 가족이 다시 한 덩어리로 붙는 날이 올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과 나를 버리는 일은 다르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걸음만 아주 천천히 앞으로 가기로 했습니다.